네, 다음 스튜디오 대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취재하고 있는 장명은 MBN 기자, 그리고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 모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밤사이 강풍 그리고 폭우 피해까지 속출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새벽 1시쯤 울산시 울주군에서 2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하천에서 음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폭우에 불어난 물 때문에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어선이 전복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공공 사유시설 합해 14건이 발생했고요. 2만 호가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보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내륙을 관통하면서 날이 밝은 뒤에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부디 모두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대응은 지금 어떤가요? 네,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폭우까지 예상되면서 반지하 건물이나 해안도로 등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 대피를 공고했습니다. 휴교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제주와 부산, 울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대부분이 원격 단축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 휴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통제 구간도 많은데요.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 600여 개 탐방로는 입장이 현재 통제된 상태고요.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150여 개소, 소규모 다리 340여 개소, 하천변 500여 곳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흰남노 관련 뉴스에 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 교수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선 가정에서 해야 될 태풍을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행동 요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태풍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먼저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태풍은 지금 현재 많은 비와 그리고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그 호우와 이 강풍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호우 같은 경우에는 집 주변에 우수관이라든가 하수구,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슬라브 구조의 가옥 같은 경우에 옥상 부분에 빨리 물이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슬라브 부분에 물이 잘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미리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그 피트 라인들, 그 빗물이 빠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풍에 대한 대비는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유곽이라든가 해서 진동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강풍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네. 창문과 창틀 사이 이격을 최대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피해야 할 장소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와 관련한 앱도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행안부에서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네네. 디딤돌 앱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처럼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피소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해당 지역의 어떤 침수 정도 그리고 예컨대 어떤 그 침수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도 안전 디딤돌 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거주하시는 부분에 세밀한 안전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내 주변에 어느 곳이 안전한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앱이겠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앱을 설치를 하셔서 우리 집 주변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 주변에 어디로 위기 상황에 피해야 되는지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에게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태풍 흰남노가 경남 내륙에 상륙을 했다라고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앞으로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태풍 흰남노 현재 부산과 경남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전 8시나 9시 사이에 포항 앞바다, 동해상으로 육상을 관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시간 오늘 한 40분가량 남은 것 같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오늘 정오쯤이면 태풍이 울릉도와 독도 부근까지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만 태풍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강원 영동 지역은 그때까지도 바람의 영향권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딱 반으로 나눠봤을 때 서쪽은 대부분 오전에 태풍 상황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후가 되면 동쪽 지역도 서서히 종료가 되면서 오늘 밤이나 내일이 되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보통 바람 태풍 혹은 비 태풍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년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올라서 좀 느린 속도로 몸집을 키웠던 영향도 있고요. 강풍의 반경 안에 다량의 수증기가 북서쪽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까지 야기시켰기 때문인데요. 그 거대한 강풍 반경 안에 강한 비구름이 함께 있는, 비와 바람이 함께 있는 그런 태풍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장 기자가 지금 비도 바람도 모두 다 강한 태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람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다 보니까 날아갈 위험이 있는 뭐 간판, 맨홀, 또 가정에서는 화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 간판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이제 단시간에 보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간판 부분 예컨대 뭐 밖에 내놓는 이런 간판들은 이동이 가능한 간판들은 가옥 안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치가 돼 있는 이런 간판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좀 잡아주는 이런 설비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이 강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뭐 가설재라든가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풍화증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되면서 적용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해안에 태풍의 위력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제방이 붕괴가 되면 급격하게 이제 침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거지가 일부는 제방 반대쪽, 그러니까 이제 배후습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이 제방의 어떤 유실 유무를 좀 주의 깊게 좀 그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제방 유실에 위험 경고가 있을 때는 즉시 안전한 지대로 고지대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히 해안가가 동해안이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도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아무래도 반경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인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가요? 근데 보통 태풍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데요. 나누는군요. 네. 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태풍의 오른쪽엔 바람의 작용을 더 받아서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초속 10m 정도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네네. 이번 태풍은 워낙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을 사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둘 다 유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동해안 지역에 지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보니 폭풍 해일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북상하면서 만조 시간과 맞물리는 게 문제였는데요. 경남 남해안 같은 경우는 가득 차오른 바닷물이 초속 30에서 40m의 강한 바람이 육지에 이렇게 퍼나르는 듯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해안가에서 뭐 1km나 떨어진 지점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들어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를 하거나 뭔가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해저스 맵이라고 해서 홍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제방에 의해서 침수되는 이런 위협 관리가 현재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아까 뭐 안전 디지털 앱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그 홍수에 대한
그리고 제방 붕괴, 유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어떤 정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이런 어떤 경고 사항이나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지체 없이 고지대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MBN 취재 기자 현장 연결을 해드릴 때 부산과 울산 지역이 지금 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스란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울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닷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원전에 예컨대 뭐 해일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기상 상황으로 해서 뭐 바닷물이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중 또 많게는 5중에 이런 그 아주 그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용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이 월파가 돼서 유입이 되더라도 그 바닷물에 의한 원전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침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전이 됐을 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침수 상황에 의한 정전도 자체 발전 선비라든가 2중, 3중의 어떤 전력 공급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울경 지방의 지대에 있는 예, 예.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흰남노가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흰남노가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통영에서 정전 피해가 났었다는 리포트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정전이 발생하면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정전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정전을 대비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랜턴이라든가 후라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전이 발생하면 아파트와 같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운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비상발전 설비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 정전이 있을 때는 계단을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냉장고 같은 부분이 정전이 오래되면 이제 음식물이 상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어허, 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태풍 흰남노 관련한 대담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